먼저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필 총리 후보자께서 성함이 김민석 후보자셔서 저는 사실 혹시나 우리 차관님이 아니실까 기대도 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뭐 총리직에도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일을 잘해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난 정부가 조금 부족했던 점들 중에 하나가 해묵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좀 마련하지 못했고, 그게 오히려 지금 우려가 되는 노동계에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입법들이 좀 추진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까봐 사실 걱정도 좀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정년 연장이나 또는 노란봉투법 같은 거겠죠. 사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60대 지금 과거와 달리 이제 고령자의 노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지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많이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조금 듭니다. 이번 예산 안에서도 매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장년 취업 지원 예산이 보니까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800억. 이게 추경이 아니라 그냥 전체 예산이 800억 정도. 청년 취업 예산은 한 2조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60대 정도에 은퇴를 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한데, 이분들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도 못 받으시잖아요. 근데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60대에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게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그냥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이렇게 적절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걸 기업에게 넘기는 정년 연장 이슈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보면 청년 일자리도 나왔고 한데, 또 중장년 예산은 전혀 없어요. 중장년 예산은 전혀 없는데, 향후에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제 비록 우린 야당이 됐지만 그런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도 많이 알려주실 수 있게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외부에 있는 정년 연장의 이런 또 약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만 했지 결국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을 적절하게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하자라는 걸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또 앞으로도 손 놓고 그냥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좀 우려가 됐던 건, 최근에 기사가 났던 거에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 하셨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아니 진짜 이대로 그냥 다 한다고 하는 우려가 되는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셨고 거기에 또 공약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용해서 또 정책으로 하시기보다는, 거기에 또 부족한 점들은 그 진위를 더 파악해서 그 안에서 행간을 파악해서 부작용들을 좀 줄이고 새로운 대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